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일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취미 삼아 하는 분들이 많죠. 서울교통공사 조정아 차장이 바로 그렇게 사는 분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밤이면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로 활동하는데요. 이런 즐거운 이중 생활 속에 쓴 작품들이 영화로, 뮤지컬로도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려면 분명 보통 노력한 게 아닐 텐데요. 본캐는 직장인, 부캐는 작가로 살아가는 조정아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조정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본캐, 부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뭐 본업, 부업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본캐가 뭔지를 제가 먼저 여쭙고 싶어요. 이게 교통공사의 직원이신지 작가신지. 네. 지금 현재 생활의 비중으로 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끊임없이 제가 글을 쓰려고 했고 그쪽으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작가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장에서도 이 방송을 아마 듣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본캐는 직장인인 걸로. 네. 네. 그래도 작가님이라고 불리는 게 더 좋죠. 아, 네. 여러 가지 제가 또 갖고 있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네. 하고 며느리이기도 하고 예. 서울교통공사 직원이기도 한데 가장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이름은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불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네, 그렇게 불러주시면 영광이죠. 네. 뭐 충분히 자격이 있으세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지금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셨는데 대표작도 있고 꽤 화제가 된 작품도 있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우선 가장 잘 나간 소위 말하면 좀 알려진 건 영화 귀향이고요. 귀향. 귀향. 그 위안부를 네네, 다룬 맞습니다. 그런 영화였죠.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다큐 쪽이 아니라 극영화 쪽으로 만들어서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애안 이런 거를 다룬 건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이게 탄생이 쉽지 않은 영화였긴 했지만 나중에는 350만이 넘는 와. 많은 관객분들이 사랑을 해주신 영화였고요. 350만 영화 네, 시나리오를. 소위 영화계에서는 그 정도면 중박 이상 쳤다라고 그럼요. 얘기를 합니다. 예. 네네. 그랬고요. 또 영화 시나리오도 쓰셨고요. 아, 네네. 그리고 뮤지컬로는 제가 원래 데뷔작이 뮤지컬, 사극 뮤지컬 하성에서 꿈꾸다라는 작품을 썼고요. 꽤 많이 이제 무대 위에서 실현됐던 작품이고, 뭐 대학교에서는 뭐 강의 교재로도 쓰였다고 들었습니다. 와. 근데 사실 지금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몇 년 되셨죠? 저는 횟수로는 지금 25년 차 직원입니다. 완전히 중견 직원이네요. 네, 꽤 선배, 혼대입니다. 남들이 참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 생활 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 작가까지 이 두 가지를 다 이게 잘 해낸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병행을 잘한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작가라는 직업군이 되게 이제 원래 제가 전공한 부분도 있지만 예. 그쪽으로 전업으로 가기에는 조금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안정성을 주면서 제가 글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게 사실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는 이 공사이기도 하니 너무 예. 고마운 저한테 양식을 주시는 곳이니까 되게 고맙지만 네. 글에 대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직장에서도 홍보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약간 시너지를 발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럼 현실적으로 사실 글을 쓰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근무 시간은 뭐 9시부터 6시입니까? 아, 네네. 얼핏 뭐 저도 엉터리로 살림을 하긴 합니다만 일하면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저도 그래도 뭐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애들 밥도 챙겨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 글을 언제 쓰세요? 아, 글은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또 공기업이다 보니 예. 겸직에 대한 그게 또 까다롭고 네. 사실은 제가 어떤 철칙이 있는데 저의 직업 생활하고 저의 창작 활동을 좀 많이 분리를 시키자.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공휴일 쉬는 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휴가를 다음 날 쓰게 되면 그 전날 밤을 새워서 글을 쓰는 타입이에요. 아, 주말이나 휴일, 뭐 휴가 이렇게 몰아서 쓰는군요. 만약에 휴가가 있으면 예. 근데 글이라는 게 딱 자리 앉는다고 딱 써지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네. 뭐 하루 종일 생각을 하다가 뭐 한 줄 써진다거나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스위치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나요? 제가 약간 메모 노트라는 게 있고 예. 포스트잇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상이 떠오르면 바로바로 적는 스타일이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근무 중에도 제가 업무 일도 어차피 글쓰기니까 그때 포스트잇에 제가 떠올린 단상 같은 걸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이거는 되게 큰 시간이 요하는 그런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걸 예. 모아서 이제 주말에 조금 더 풀어 제끼는 거죠. 아, 네. 메모를 하시는군요. 메모를 좀 약간 메모를 많이 하는 타입이고 예. 놓치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아이디어 같은 게 날아가는 거 휘발되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많이 적는 타입이에요. 작곡가 작사가 분들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네. 그 바로 일어났을 때 적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좀 그렇게 하는 타입.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남들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는 이거 못할 것 같거든요. 조금 덜 잡니다. 제가 네. 잠을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제가 약간 좀 짧은 잠을 자는 사실은 좀 엄밀히 말하면 불면증이 좀 있어서 네. 4시간 정도 자는 타입이거든요. 4시간 자고 생활이 됩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하니까 제가 2시 정도에 자도 선방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잠이 좀 짧은 편입니다. 건강은 괜찮으신 네, 거죠? 되게 술도 되게 잘 마시고 건강체라고 다들 소문이 났습니다. 타고나셨나 보네요. 조금 뭐 아무리 잠이 없는 체질이라고 해도 굉장히 좀 이를 악물고 좀 독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 드는데 스스로 볼 때는 어때요? 제가 만약에 어떤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하면서 글쓰기를 이를 악물고 글을 쓰면 길게 못 갔을 것 같고 저는 글을 쓸 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쓰려고 하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그 글을 놓아버리거든요. 근데 영원히 놓지는 않고 그 타임에는 글을 좀 놔버리고 다른 거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이나 제 가정 생활에 좀 몰입을 하고 예. 그런 분리를 좀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자면서 제가 잠을 좀 많이 깨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도 일어났을 때 그냥 뭐 핸드폰을 보지 않고 저는 글을 좀 쓰려고 하는 타입이고요. 바로. 예. 또 주말에 몰아서 쓴다고 하셨는데 그 뭐 아이도 키우시는데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몇 학년쯤 됐나요? 지금 큰애가 이제 군대 가 있고요. 예. 21살이고 아. 그다음에 둘째가 고등학생이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수험생이지만 약간 무늬만 수험생이어서 제가 뭐 이제는 조금 육아에서 벗어나는 네. 시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었죠. 예, 힘들었어요. 그때는 주말에 이제 아이들은 주말만 기다리고 일하는 엄마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럴 때 그 책상 앞에 앉아서 글 쓰고 그게 되나요? 그때 또 밤에는 썼죠. 아이들을 재우고 저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 엄마가 글을 쓰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제 글쓰기가 제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걸 좀 싫어하고요.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한테 올인을 하는 편인데 이게 분리를 좀 잘 시키려고 루틴을 좀 많이 잘 네. 만들었거든요. 저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 아니, 자신이. 아닙니다. 저도. 왜냐하면 나는 이거 일하면서 집안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다른 일을 한다는 거는 좀 생각하기 힘든 일이야. 이러면서 계속 자기 위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네. 이 루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되게 힘들었고 투쟁을 나름 했습니다. 진짜로. 네, 왜냐면 이제 대신에 제가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다 자고 고요해야 글을 쓸 수 있는 타입인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아이들은 그 시간에 만약에 깨더라도 그때는 엄마를 건드릴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고 네. 공부하는 분위기. 네네. 엄마가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좀 책상 앞에 앉았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가요? 엄마 화이팅하고 자기들은 이제 게임을 하거나 놀지만 예. 엄마는 조금 컸을 때는 엄마는 책을 보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제가 공부도 많이 자격증 같은 것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네.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이제 홍보실 서울교통공사의 홍보실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차장님이신데 네네. 맡은 업무가 어떤 일이십니까? 저는 저희 전자사보 웹진 공감 메트로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글 쓰는 거하고 또 연관이 다 되네요. 네네. 예. 제가 아무래도 홍보실에 요번에 4번째 발령이 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예창작학과 출신이라는 그런 그 전공 따라 조금 회사 내에서 그렇게 포지션이 정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는 게 제가 계속 힘든 부분, 직장 생활하고 병립하는 게 힘든 부분만 얘기했지만 오히려 또 직장 생활에 또 활력을 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선은 사실은 믿는 구석이라고 해야 되나? 직장 생활이 되게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감을 주는 되게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어떤 다 모든 샐러리맨들이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루틴화된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지겨움도 있고 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제가 글을 쓰다 보면 이게 직장 생활에 침해가 되는 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활력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가서 또 뭔가 내가 할 게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네. 그냥 여기가 허술한 게 아니라 여기도 되게 충만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좀 작가로서도 어느 정도 뭐 히트작도 나오고 이러면 네.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좀 작가에만 시나리오 작가만 좀 전념하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들었을 것 같은데. 한때 했었고 예. 2010년도 정도에 제가 또 여기 여의도에 있는 한국방송작가교육원에서 1년 반 정도 그 작가 과정을 밟았었거든요. 드라마.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선배 오빠들 중에 뭐 다모 쓴 작가도 있고 드라마 작가였던 선배 오빠가 합류할래? 그렇다면 이제 직장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적도 있는데. 네, 왜 근데 안 그만두셨어요? 애기들이 둘이 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사실 그쪽 길로 가서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 쪽 예. 이쪽도 어떻게 보면 업다운이 되게 심한 그런 직군이고 뭐 대박 아니면 쪽박 그러더라고요, 누가. 네, 그리고 네. 대박을 쳤다 한들 다음 차기작이 안 좋으면은 그쪽 진짜 제가 듣기로는 섀도우 작가를 하면서 남의 작품을 써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네. 제가 이제 이 모든 걸 박차고 하기에는 제 능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그게 좀 괴롭기도 하고 했는데 불확실성에 걸기에는 제가 또 IMF 직후에 어떤 직장을 막 취준생 활동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다 보니 이런 불확실한 뭔가에 거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업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을 쓸 수 있는 경로라든지 기회는 또 많다. 사실은 저같이 문예창작이나 국문학과 출신이 아니더라도 뭐 이공계열 전공자라도 요즘 글을 쓰고 대박을 치는 세상이고 정통 그런 등단 어떤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신춘문예나 개간지 등단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만든 책으로 대박 내는 작가들도 많아진 세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바꿔서 지금 나한테 집중해야 되는 어떤 육아라든지 직장 생활에 대한 걸 좀 전념을 할 때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언젠가 또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욕심도 많으신 것 같고. 네,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좀 안정도 지향적인 것도 왜냐하면 있는 것 같고. 저는 되게 저희 네. 아버지가 3남매 중에 되게 자유분방한 자식으로 저를 여겼거든요.
조정래 예. 감독보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라는 어떤 외환 위기 이후의 상황들 속에서 취업 활동, 구직 활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안정지상주의가 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취업하기 어려웠어요. 네. IMF 끝나고 그때 그 무렵해가지고. 네. 뭐 예, 제가 아는 아저씨 맞아요. 아니면 뭐 네. 주변의 친인척 분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외국으로 신불자 돼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 내가 이거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들어온 직장인데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네, 아무래도. 네. 예. 그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뭐 오빠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오빠가 되게 저 유명한 분이세요. 네. 영화 감독이세요. 네네. 네. 조정래 감독 하니까 또 저 작가분하고 혼동하실까 봐 네, 조정래 그런데 작가 작가는 아니시고 네. 그 귀향의 그 감독을 하셨던 네네네. 분이죠. 기양 감독이 저희 친오빠인 조정래 감독입니다. 네. 오빠랑 오누이기도 하면서 또 학교 선후배이기도 네네. 하다면서요? 저희 오빠는 네. 92학번 영화학과 출신이고 저는 중대 또 문예창작학과 출신이고요. 근데 문예창작학과 들어간 거 보니까는 원래는 소설가가 꿈이었나 봐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문예반 활동을 했고 약간 계속 작가 쪽으로 뭔가 계속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품고 있어서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되게 제가 첫 직장이었던 교도관, 그다음에 두 번째 직장이었던 지하철 직원으로서 되게 충실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야 되는 길은 저쪽 길이야 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되게 창피했던 적도 있긴 해요. 아, 내가 나 현실하고 타협했어. 저 하면서. 타협하고 전 네. 굴복했어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 핑계 대는데 사실은 그쪽으로 갈 완전히 뛰어들 준비도 안 돼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약간 실망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동문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꺼려했었어요. 아, 오히려 문예창작과 동기들은 안 보고. 왜냐하면 그쪽 직군 예, 필드에 예. 있지 않으니까 되게 창피한 그런 느낌을 갖고 그랬군요. 있었어요. 네. 지금은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그냥 글도 쓰면서 너는 공기업 직원이니까 하고 좀 네.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학교 입학할 때부터 오빠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다고. 아, 네. 예, 너무 오빠가 힘들었습니다. 학교 때도 되게 잘 나갔었나 봐요. 저희 오빠가 갔더니 저희 네. 이제 영화학과의 과 대표였고 예.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술대학교 그러니까 영화과 문창과 다 소속돼 있는 예술대학교 단대 학생회장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공인 같은 존재였거든요. 네가 조정래 동생이구나. 네. 어디 가면 이제 늘 그랬겠네요.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고 뭐 그때는 좀 약간 통통했거든요. 되게 예. 곰돌이 푸우 같았는데 닮지 않았네. 그때는 저희 조정래 감독이 후덕한 지금 모습과 다르게 약간 날씬하고 날렵했거든요. 오빠는 네, 날렵하고. 네. 그래서 닮지 않았네. 노래해봐. 그래서 되게 주눅 들었었어요. 아, 그게 뭐 좋았나요? 좀 불편했나요? 저희 오빠가 멀리서는 되게 저희 오빠라는 존재보다는 공인 같아서 멀리서 저 사람이 제 오빠야 하고 멋져 보이기도 하고 선망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숫기가 없어서 그렇게 나서는 걸 못하는데 그런 앞에 서가지고 뭔가를 지도를 하고 리더하는 게 되게 멋지기도 했지만 네네. 사실은 그런 존재 때문에 제 존재가 약간 작아진다라는 자랄 때도 왜냐면 약간 떨어져서 자랐거든요. 저희 오빠는 소위 이제 청송에서 대구로 유학을 12살 때 갔기 때문에 저희 오빠는 같이 자라는 어떤 기간이 좀 짧았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불편했습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되게 친해져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 오빠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만나서 밥을 사주고 학식을 사주고 너 뭐 만나는 남자이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존재인데 저희 오빠는 그런 어떤 이슈를 말하는 오빠가 아니었고. 아, 너무 멀리 있는 네, 거시적인 그런 주제로. 오빠였군요. 네. 그래도 오빠가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는 완전히 그 판세가 뒤집어져서 우리 조정아 작가님이 예술대에서 더 유명한 요즘 말로 뭐 짱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닌가요?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오빠 군대 간 사이에 제가 선배가 되고 시간을 네. 같이 보냈던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술로 유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 술 잘 아니라 드세요? 술이 예. 주량이 얼마나? 소주 3병은 너끈히 먹고 저희 신랑 왈 제가 정신을 잃어버린 건 한 5병 정도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순한 소주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한 소주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때는 도수가 더 높았잖아요. 네, 그렇죠. 빨간. 이야.
세 병 먹고 멀쩡할 정도면은 네. 지금 또 먹긴 합니다. 체력이 좋으시네요. 예. 아, 그러면은 글도 잘 쓰고 시인이나 소설가로 등단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신춘문예 공모나 이런 거는 안 하셨어요? 해봤습니다. 저희 예. 사실은 문예창작학과 문학 전공자들은 10월 하반기부터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울렁증들이 생기거든요. 신춘문예 때문에. 네. 그때가 이제 저기 응모하는 기간인가? 응모하는 기간. 12월 초순까지 하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소설도 내고 했었죠. 근데 이제 번번이 조금 떨어졌었고, 근데 제가 나중에 첫 아이를 낳고 갑자기 그동안 글을 외면하면서 쓰지 않았던 그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되게 한 번에 완성한 희곡을 부산일보 희곡에 냈는데 2명 올라간 최종심에 되긴 했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최종심까지 올라간 작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턱에서 그냥 좌절된 거군요. 그게 사람 더 미치게 하는 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오히려 더 되게 감질나게 만들어서 그걸 희망 고문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업 작가로서 뭔가 수양하지 않고 먹는 데 치중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가 2%, 3%, 몇 프로가 부족해. 그러니까 네가 계속 글에 대해서 뭔가 진지하지 못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문턱까지 갔다라는 건 글솜씨가 없는 건 아닌데 네가 뭔가 더 치열함이 부족해라는 생각을 해서 좀 오히려 더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좌절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작가로서 확실치 않으니까는 난 좀 먹고 살 대책을 마련해야 돼.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신 건가요? 공무원 시험 보기 전에 저도 엠넷이라는 케이블 방송, 네네네. 음악 방송 그쪽에서 저도 막내 작가로 출발을 해서 방송 작가도 하셨어요? 했었습니다. 네. 아유. 저 8개월 동안 막내 작가, 엠넷의 뉴스 프로그램 막내 작가로 맨날 자료 조사하고. 그거 하다가 어떻게 교도관이 되신 거예요? 네, 그것도 하다가 저 잠깐 또 3개월 동안 미용도 배우다가 미용도 네, 미용사가 헤어. 되기 위해서 예. 기술이 최고다라는 마음으로 미호강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똥손이더라고요. 재능이 없더라고요. 재능이 좀 있어야죠.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감이 네. 하나도 없어서 제가 네. 돌린 게 저희 엄마가 항상 글을 쓰던 친구고 너는 책을 많이 책 보는 걸 좋아하니 공무원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전까지 듣지도 않았던 엄마 아빠 말씀 듣고 제가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어. 얼마 만에 붙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길진 않았고요. 저는 1년 안에 그러니까 시험을 한 3-4개를 봤는데 그것도 되게 문턱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가점이 없어서 떨어지고 이래서 마지막으로 본 게 한 1년 반 만에 교정직이 조금 약간 낮거든요. 경쟁률이 좀 덜 치열했어요. 그리고 예. 왜냐하면 약간 좀 인식이 힘든 직업군이라고 그래서 됐어요. 저 그래도 103대 1로 들어갔습니다. 와, 그럼 공부를 요즘 공시생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 네. 시험 준비하는 네네. 사람들. 네. 노량진에 학원이 많던데. 노량진에서 다녔었어요. 저희 아빠랑 같이 다녔어요. 저희 아빠는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같이. 그렇군요. 그 공부 되게 그래도 100대 1에 넘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으니까. 103대 1. 예, 103대 1. 교도관 직업도 굉장히 되게 어려운 직업이었는데 또 중간에 또 그만두셨죠. 네네. 네, 왜 그만두셨는지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교정직이나 소방 쪽이나 경찰 쪽은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주야간 근무를 네네. 하니까. 그때 저희 신랑도 사실은 구치소 입사 동기예요. 둘이 같이 네. 교도관을 했던 거예요. 교도관 하다가 입사 동기였고 유일한 동갑내기였는데 그때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교대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통상 일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바꿨고 네. 저희 신랑도 이제 3년 만에 또 둘이 다 같이 시험을 봐서 또 옮기신 거군요. 그렇죠. 네. 저는 공채 신랑은 다시 또 공무원 시험을 봤었죠. 그래서 네. 서울도시철도공사로 네, 지금은 서울교통공사가 됐지만 지금교통공사 네네. 2000년에 자리를 네. 옮기셨네요. 네. 야,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네. 이제 아이도 네. 이제 둘 낳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맞벌이 부부로 그러면 살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글을 그때는 쓸 생각을 못 하셨겠어요? 사실은 네. 그 전에 아이 낳기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첫 직장에서 이직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 시간 동안 그런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선망을 했는데 그쪽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의식적으로 멀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글에 대한 그런 애정이나 이런 걸 다 접고 네. 오랫동안 되게 막 문학 소녀에서부터 문청 시절을 거쳐서 되게 그쪽 작가로 가고 싶었는데 나는 그쪽 길이 아닌가 싶어서 접었죠. 쳐다보면 마음 아프니까.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등단을 한 후배도 있고 동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되게 열등감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글을 쓰게 되셨는지. 제가 네. 29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29에서 보통 여자들이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요? 그 앞에 나이 그 단위 숫자가 바뀔 때 29에서 30. 있죠. 네. 네. 그때 너무 우울했거든요. 가뜩이나 제가 산후 우울증이 있는데 29을 보내고 30이 되는데 나 이룬 게 없어.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너는 직장을 다니고 아이도 낳고 뭐 했잖아. 하지만 제가 꿈꿨던 어떤 삶에서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은 저희 이제 문학 전공자들이 좀 이상한 병이 있긴 해요. 예술 전공자들은. 네. 그쪽에서 왜냐면 그쪽 약간 예민한 타입들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길에 그래도 4년 몇 년을 이렇게 갈아 넣었는데 그쪽에서 결실을 못 봤다라는 그런 게 되게 창피해서 외면했지만 그때 갑자기 제가 되게 우울증이 심해서 그때 우울증을 풀었던 게 약간 쇼핑 중독으로. 근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쌓여 있고 붙지도 않은 포장된 그런 물품들이나 이런 걸 보고 엄마라든지 신랑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조금 약간 해소책이 이렇게 소비적이고 되게 의미 없는 쇼핑이 아니라 일기를 써볼까 해서 다시 쓴 게 일기부터 글을 다시 시작했어요. 일기부터. 네, 약간 치유의 글쓰기였는데 네. 그냥 되게 단순한 거. 나 이제 그만 사야겠다. 이런 반성문에서부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네? 뭐 이런 육아일기부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캐릭터를 창조를 해서 옛날에 내가 하던 짓거리를 다시 해볼까 해서 어떤 뭔가 극성이 있는 그런 드라마도 쓰고 제가 그런 소설도 쓰고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일기에서 시작된 글쓰기가 이제 작가, 오늘날의 조정어 작가를 만들었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저것 또 공부도 하시고 자격증도 따시고 지금 영화 작업도 하시더라고요. 내일 그 얘기를 좀 더 나눠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는 조정아 작가였습니다.